그날 그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을 알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왜 그 병원을 떠나지 못했을까요? 환자복 갈아입히는 거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미란 48세 온누리병원 중환자실 간병인이었습니다. 25년째 같은 병원, 같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3층 VIP 병동. 이정훈 병원장이 쓰러져 실려왔습니다. 72세 급성 뇌졸중이었습니다. 미란이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병원장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모니터가 삐삐 울렸습니다. 순간 미란의 발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왜 그래요? 옆에 있던 수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미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장의 얼굴이 이상하게 낯익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미라는 25년 전 일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23 어느 날 부산 해운대 해변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기억이 없었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어디서 왔는지도. 보호소에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자원봉사자 최순자 할머니가 데려갔습니다.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서미란. 일자리를 구해줬습니다. 온누리병원 간병인. 그렇게 25년이 흘렀습니다. 미라는 병원장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혈압을 재야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병원장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였습니다. 따뜻한 손, 어린 시절, 누군가 내 손을 잡아줬어. 영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몽롱했습니다. 흐릿했습니다. 간병인님? 수간호사가 다시 불렀습니다. 네. 미란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혈압계를 감았습니다. 측정했습니다. 130에 85.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란의 심장은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원장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왜일까? 왜 저분을 보면 가슴이 아플까? 다음 날 아침 미라는 다시 VIP 병동으로 갔습니다. 병원장 상태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병원장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신 차리셨어요? 미란이 다가갔습니다. 병원장이 미란을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서연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네. 미란이 멈칫했습니다. 서연아, 너. 병원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생님, 전 서미란이에요. 아니야. 서연이야. 병원장이 손을 뻗었습니다.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 내 딸. 그 순간 미란의 머릿속에서 또 무언가 터졌습니다. 기억의 파편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순간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삐 병원장의 혈압이 급상승했습니다. 160에 100, 선생님.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미라는 밀려났습니다. 복도에 서서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서연? 내 이름이 서연이었나?
25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999년 9월 15일 부산 해운대 해변 새벽 5시 조깅하던 남자가 모래사장에 쓰러져 있는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23쯤 되어 보였습니다. 젖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119가 출동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디서 왔어요? 모르겠어요. 부모님은요? 모르겠어요. 뇌 CT를 찍었습니다. 두개골 골절이 있었습니다. 측두엽 손상이 확인됐습니다. 기억상 실증입니다.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역행성 기억상실이에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언제 돌아와요? 기억이? 모릅니다. 몇 달 후일 수도 있고 평생일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조사했습니다. 신원 확인이 안 됐습니다. 지문도 없었습니다. 실종 신고도 없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성보호소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최순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65세 자원봉사자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았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나랑 같이 살래?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그렇게 할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이름이 없으니 내가 지어줄게. 섬이란. 어때? 좋아요. 할머니가 일자리를 구해줬습니다. 온누리병원 간병인 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환자들이 까다로웠습니다. 밤새 화장실 가자고 불렀습니다.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참았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저 간병인 괜찮네. 환자 가족들이 좋아했습니다.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미라는 베테랑 간병인이 됐습니다. 월급이 올랐습니다.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할머니와 좀 더 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투룸이었습니다. 방이 2개였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기억은 없었지만 괜찮았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당뇨였습니다. 합병증이 왔습니다. 미란이 간호했습니다. 밤낮으로 돌봤습니다. 미란아, 미안하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왜요? 내 진짜 가족 못 찾아줘서. 할머니가 제 가족이에요. 미란이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신부전이 왔습니다. 투석을 시작했습니다. 미라는 일을 더 했습니다. 낮에는 병원, 밤에는 요양원 야간 간병. 잠을 4시간만 잤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할머니 치료비를 위해서였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미란을 불렀습니다. 미란아, 내 할머니, 내가 죽으면. 그런 말하지 마세요. 들어봐. 내가 죽으면 너 진짜 가족 찾아. 저한테는 할머니밖에 없어요. 아니야. 분명 어딘가 있어. 너를 찾는 사람이.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해 겨울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라는 3일 동안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에 혼자였습니다. 조문객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화장했습니다.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할머니 사랑했어요.
미라는 그날부터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25년째 되는 해, 미라는 여전히 온누리병원에서 일했습니다. 48세가 됐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없었습니다. 퇴근하면 빈 집으로 갔습니다.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TV를 봤습니다. 잠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나는 누구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25년 동안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병원장이 나타났습니다. 서연아.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미라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병원장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떨리는 목소리, 눈물. 서연아. 미라는 핸드폰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글자를 쳤습니다. 이정훈 병원장. 결과가 나왔습니다. 온누리병원 설립자, 72세, 심장내과 전문의, 의학박사, 가족관계가 나왔습니다. 배우자 고은희 사망, 자녀 이서연 실종. 미란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서연? 기사를 더 찾았습니다. 25년 전 실종 사건, 아직도 미제. 1999년 9월 의대생 이서연 실종. 마지막 목격 부산 해운대 근처. 현재까지 행방불명. 미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1999년 9월 부산 해운대. 23세. 똑같았습니다. 미란이 발견된 때와 사진을 찾았습니다. 이서연의 대학 졸업사진이 있었습니다. 미라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눈, 코, 입. 미란이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핸드폰 사진과 거울 속 얼굴을 비교했습니다. 닮았습니다. 아니, 똑같았습니다. 25년이 흘렀지만 윤곽은 같았습니다. 미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다음 날 아침 미란은 병원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VIP 병동으로 갔습니다. 병원장 병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기 전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병원장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태가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아침 식사 가져왔습니다. 미란이 트레이를 놓았습니다. 병원장이 미란을 봤습니다.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당신, 정말 기억이 없습니까? 네.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미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서연인가요? 병원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 그래. 넌 내 딸이야. 병원장이 손을 뻗었습니다. 미란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아무것도. 괜찮아. 괜찮아. 병원장이 미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 충분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장이 비서를 불렀습니다. DNA 검사 의뢰해. 네, 원장님.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자 확률 99.9%. 병원장이 서류를 보고 무너졌습니다. 서연아, 정말 내가. 병원장은 25년을 찾아 헤맸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전국을 수소문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썼습니다. 5억이 넘었습니다. 10년을 찾았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부인 은희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서연이 죽은 것 같아 부인이 울었습니다. 15년째 되는 해 부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장은 알았습니다. 마음의 병이었다는 것을, 딸을 잃은 슬픔이 부인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병원장은 혼자 남았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아니,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5년 만에 딸이 나타났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장은 미란을 자주 불렀습니다. 서연아, 오늘 뭐 먹고 싶니? 선생님, 전 서미란이에요. 아, 미안. 미란이. 오늘 뭐 먹고 싶어? 병원장은 조심스러웠습니다. 25년의 빈 시간이 있었습니다. 미란은 이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서미란이었습니다. 기억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장은 행복했습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미란아. 네. 고마워. 살아줘서. 병원장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란도 울었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5층 원장실. 이수진 45세. 병원 부원장이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부원장님, DNA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뭐라고?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친자 99.9%래요. 비서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수진이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진짜 이서연이 돌아왔어. 수진은 2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1999년 수진은 20세였습니다. 집안이 어려웠습니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자살했습니다. 어머니는 병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수진은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온누리병원의 간호조무사로 취직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정훈 원장을 만났습니다.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직원들을 잘 챙겼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원장이 물었습니다. 수진이 사정을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원장이 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수진은 감격했습니다. 열심히 갚았습니다. 2년 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수진은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원장이 불렀습니다. 수진아, 우리 집에 올래? 네. 식모가 필요해. 아내가 아파서 집안일을 못하거든. 수진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원장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큰 집이었습니다. 정원이 있었습니다. 부인 은희를 만났습니다. 우울해 보였습니다. 딸 서연이 실종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수진아, 잘 부탁해. 은희가 말했습니다. 수진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요리, 청소, 빨래. 원장 부부가 좋아했습니다. 수진이 없으면 안 되겠어. 원장이 말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은희가 더 아파졌습니다. 우울증 약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은희가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네, 사모님. 너, 우리 딸이 되어줄래? 네. 수진이 놀랐습니다. 서연이 대신 내 곁에 있어줘. 은희가 울었습니다. 수진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네, 사모님.
그날부터 은희는 수진을 딸처럼 대했습니다. 옷을 사줬습니다. 학비를 대줬습니다. 수진은 야간대학에 다녔습니다. 간호학과였습니다. 졸업했습니다. 간호사 면허를 땄습니다. 병원에서 정식 직원이 됐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은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진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원장을 도왔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원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넌 내 딸이. 법적으로 원장이 입양 서류를 꺼냈습니다. 수진은 서명했습니다. 그날부터 수진은 이수진이 됐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간호부장이 됐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부원장이 됐습니다. 원장은 수진을 후계자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병원을 물려받아 수진은 행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식모였습니다. 이제는 부원장이었습니다. 재산도 생겼습니다. 아파트도 샀습니다. 차도 샀습니다. 25년 만에 수진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서연이 돌아왔습니다. 수진의 세계가 흔들렸습니다. 내가 쌓아온 25년이. 수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았습니다.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안 돼. 뺏길 수 없어. 2주가 지났습니다. 미라는 병원을 그만뒀습니다. 병원장이 만류했습니다. 그냥 다녀. 편하게. 아니에요. 이젠 제대로 알고 싶어요. 제가 누군지. 미라는 서류를 찾았습니다. 1999년 신문 기사. 실종 당시 기록. 의대생 이서연. 부산의대 3학년. 마지막 목격 해운대 근처 카페. CCTV가 있었습니다. 흐릿했습니다. 서연이 누군가와 만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얼굴은 안 보였습니다. 그 후 서연은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수사했습니다. 단서가 없었습니다. 미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실종됐을까? 누구랑 만났을까? 꿈을 꿨습니다. 바닷가, 파도 소리, 남자 목소리. 서연아, 나 믿어줘. 오빠.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란이 깼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오빠? 누구지? 다음 날 병원장이 미란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큰 집이었습니다. 정원이 넓었습니다. 거실에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내가 치던 거야. 병원장이 말했습니다. 미란이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누르려는데 멈췄습니다. 모르겠어. 어떻게 치는지. 병원장이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병원장이 한 음을 눌렀습니다. 띵 마이너스. 맑은 소리였습니다. 순간 미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터졌습니다. 기억이 조각조각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피아노 학원, 선생님, 서연아 잘했어. 엄마 목소리, 우리 딸 최고야.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래, 내 엄마, 은희였어. 병원장도 울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 방이야. 25년째 그대로 뒀어.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책상, 책장.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미란이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펼쳤습니다. 1999년 8월 30일 오늘 준호 오빠를 만났다. 카페에서 2시간 동안 이야기했다. 오빠는 여전히 멋있었다. 하지만 뭔가 불안해 보였다.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9월 10일 오빠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했다. 돈이 필요하대. 많이. 5천만 원.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빠한테 말해야 하나? 9월 14일. 내일 오빠를 만나기로 했다. 부산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고 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미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 오빠? 누구지? 병원장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준호 오빠가 누구예요? 병원장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준호. 내 사촌 오빠야. 사촌? 그래. 내 이모 아들이었어. 어디 있어요? 병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었어. 10년 전에. 뭐라고요? 교통사고였어. 음주운전이었대. 미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죽었다고? 그날 밤 미라는 검색했습니다. 강준호 사망사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강준호 38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 2014년 3월 서울 강남대로. 혈중 알코올 농도 0.15%.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빚쟁이였다더라. 도박으로 망했다던데. 미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이모를 찾아갔습니다. 이정희 68세. 병원장의 동생이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모. 서연이? 이모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너니? 네. 이모가 미란을 껴안았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모, 준호 오빠 얘기 좀 해주세요. 이모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준호가 문제가 많았어. 무슨 문제요? 도박을 했어. 빚이 많았지. 얼마나요? 1억. 넘었을 거야. 미라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준호가 너한테 돈을 빌리려고 했나 봐. 제가 거절했나요? 모르겠어. 그 후로 넌 사라졌잖아. 이모가 울었습니다. 혹시 준호가 너를. 이모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란도 생각했습니다. 오빠가 날 해친 걸까? 그날 밤 또 꿈을 꿨습니다. 해운대 바닷가. 준호가 있었습니다. 서연아, 제발. 5천만 원만. 오빠, 그건 너무 큰 돈이야. 나 죽을 것 같아. 빚쟁이들이. 아빠한테 말씀드려봐. 안 돼. 이모부는 날 싫어해. 말다툼.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넌 부자 딸이잖아. 5천만 원쯤이야. 그래도 안 돼. 서연이 돌아섰습니다. 준호가 팔을 잡았습니다. 나. 밀쳤습니다. 준호가 넘어졌습니다. 머리를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오빠. 서연이 다가갔습니다.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이 나쁜 년. 준호가 서연을 밀었습니다. 서연이 바위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미란이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꿈일까? 기억일까? 미란은 떨리는 손으로 병원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왜? 무슨 일이야? 꿈을 꿨어요. 준호 오빠가 저를. 병원장이 침묵했습니다.
내일 얘기하자. 지금은 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라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장이 미란을 불렀습니다. 병원장 집 서재였습니다. 앉아. 미란이 앉았습니다. 병원장이 금고를 열었습니다. 낡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서연 실종 사건 표지가 발에 있었습니다. 이걸 봐. 파일을 펼쳤습니다. 경찰 조서가 있었습니다. 강준호 진술서 1999년 9월 15일 서연이와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1시간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 헤어졌습니다. 서연이가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일기장에는 해운대에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병원장이 말했습니다. 경찰이 준호를 의심했어. 하지만 증거가 없었지. 그럼 준호가 널 해쳤을 가능성이 높아.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 준호는 죽었고 진실은 모르지.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실례합니다. 수진아, 지금은 급한 일이에요. 수진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병원 운영권 이전 서류입니다. 서명해 주세요. 병원장이 서류를 받습니다. 이건 제가 부원장으로서 병원을 맡겠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갑자기 왜? 아버님 건강이 안 좋으시잖아요. 이제 쉬셔야죠. 병원장이 수진을 받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수진이 미란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서연 언니 돌아오셨으니 제 역할은 끝난 거 아닌가요? 무슨 소리야? 전 25년 동안 아버님 곁을 지켰어요. 식모로 시작해서 부원장까지 올라왔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딸이 돌아왔으니 전 필요 없겠죠? 수진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수진이 돌아섰습니다. 서류 검토해 주세요. 일주일 드릴게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미란이 병원장을 봤습니다. 아빠, 수진 언니가 괜찮아. 내가 얘기해 볼게. 하지만 병원장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아파트 거실이었습니다. 와인병이 비어갔습니다. 25년을 바쳤는데 수진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살했습니다.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온누리병원에 취직했습니다. 식모가 됐습니다. 원장 부부가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딸처럼 키워줬습니다. 대학도 보내줬습니다. 간호사 면허도 땄습니다. 부원장까지 됐습니다. 이게 다 내가 노력한 거야. 수지는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나야. 급한 일 있어. 뭔데? 미란이. 아니, 이서연이 문제야. 그게 뭔 소리야? 설명하기 길어. 만나자. 알았어. 수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서연 언니. 하지만 난 살아야 해. 수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일주일 후 미란에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서연 씨 대출 연체되셨는데요. 네.
전 대출 받은 적 없는데요. 2주 전에 3천만 원 대출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전 병원 간병인이었어요. 대출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럼 신분도용인가요? 경찰에 신고하셔야겠네요. 미라는 당황했습니다. 은행에 직접 갔습니다.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서명이 있었습니다. 미란의 이름으로. 하지만 미라는 한 적이 없었습니다. CCTV 확인해 주세요. 은행원이 영상을 돌렸습니다. 화면에 여자가 나왔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렀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체격이 미란과 비슷했습니다. 이거 제가 아닌데요. 하지만 신분증이 통과됐어요. 미라는 가방을 뒤졌습니다. 신분증을 찾았습니다. 여기 있는데요. 그럼 위조인가요? 미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서연 씨, 출석하셔야 합니다. 무슨 일인데요? 사기 혐의입니다. 사기요? 미라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조사실에 앉았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당신이 투자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전 그런 적 없어요. 여기 계약서가 있습니다. 당신 서명이 있어요. 서류를 봤습니다. 또 미란의 이름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썼죠? 미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누가 날 모함하는 거지? 그날 밤 미라는 병원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이상한 일이 계속 생겨요. 무슨 일인데? 미란이 설명했습니다. 대출, 사기 혐의. 병원장이 침묵했습니다. 아빠, 알았어. 내가 변호사 선임할게. 걱정 마. 근데 왜 이런 일이? 모르겠어. 조사해 볼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병원장은 바로 비서를 불렀습니다. 미란이 주변 조사해. 누가 접근했는지. 알겠습니다. 이틀 후 보고가 왔습니다. 원장님, CCTV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뭐라고? 은행에 나타난 여자. 이수진 부원장님과 체격이 일치합니다. 병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확실해? 100%는 아니지만 걸음걸이 분석 결과 90% 일치합니다. 병원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수진이가. 그날 저녁 병원장이 수진을 불렀습니다. 병원장 집 서재였습니다. 앉아. 수진이 앉았습니다. 병원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CCTV 분석 결과였습니다. 이게 뭐야?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님, 내가 서연이를 모함했어?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그랬어? 병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서웠어요. 뭐가? 서연 언니 돌아오면 전 어떻게 돼요?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25년을 여기서 살았어요. 처음엔 식모였죠. 하루 12시간 일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손이 다 닳았어요. 수진이 손을 보였습니다. 굳은 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왜냐면 아버님이 따뜻하게 대해주셨으니까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사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장례 다 치렀어요.
혼자서 어깨가 떨렸습니다. 대학도 다녔어요. 야간으로. 낮엔 일하고 밤엔 공부했어요. 4년 동안. 수진아, 간호사 면허 땄어요. 시험 3번 만에. 떨어질 때마다 울었어요. 수진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부원장까지 됐어요. 15년 걸렸어요. 15년. 목이 메었습니다. 이게 다 제 인생이에요. 제가 만든 거예요. 수진이 병원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런데 언니 돌아오면 이게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아니야. 병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여전히 내 딸이. 거짓말이에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진짜 딸이 돌아왔는데 가짜가 무슨 소용이에요? 침묵이었습니다. 병원장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병원장은 혼자 남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다음 날 미란이 병원장을 찾아왔습니다. 아빠, 수진 언니 만나고 싶어요. 왜? 얘기하고 싶어요. 병원장이 수진에게 연락했습니다. 미란이가 널 보고 싶대. 알겠어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미란과 수진이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응, 왜 그랬어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미란이 말했습니다. 언니도 힘들었죠?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난 25년을 알아요. 미란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수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미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둘 다 피해자예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한참 울었습니다. 카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언니, 응, 우리 같이 살아요. 진짜 자매처럼. 수진이 미란을 봤습니다. 정말? 네. 전 25년 혼자였어요. 언니도 그랬잖아요. 미란이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서 새로 시작해요. 수진이 미란을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일주일 후 경찰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수진이 자백했습니다. 제가 다 했어요. 신분증 위조, 대출, 사기 계약서. 형사가 물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무서웠어요. 제 자리를 빼앗길까봐. 피해자 이서연 씨가 합의서 쓰셨는데요. 네. 수진이 놀랐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으신답니다. 형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미란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제 언니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연이.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보호관찰 2년. 수진은 병원을 그만뒀습니다. 아버님, 더 이상 병원에 있을 수 없어요. 병원장이 말렸습니다. 왜? 넌 여전히 내 딸이야. 아니에요. 전 이제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제 힘으로. 병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응원할게. 수진은 작은 의원을 열었습니다. 동네 병원이었습니다. 간호사는 수진 혼자였습니다. 환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할머니 환자가 왔습니다. 허리가 아파서요. 이리 누우세요. 수진이 정성껏 진료했습니다. 약 잘 드시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오세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할머니가 웃으며 나갔습니다. 수진도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한편 미라는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장과 함께 옛날 사진을 봤습니다. 이게 내 첫돌 사진이야. 아기가 케이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초등학교 입학식? 교복 입은 소녀가 웃고 있었습니다. 이건 중학교 졸업식? 점점 자라는 모습이었습니다. 미란의 머릿속에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조각조각이었습니다. 엄마 목소리, 서연아, 밥 먹어라. 아빠 목소리, 우리 딸 공부 잘했네. 생일 파티, 친구들, 웃음소리, 모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25년의 공백도 있었습니다. 섬이란으로 살았던 시간, 할머니와 함께했던 날들, 간병인으로 일했던 기억, 그것도 자신이었습니다. 아빠, 응, 전 이서연이기도 하고 섬이란이기도 해요. 병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둘 다 내가 살아온 인생이니까. 앞으로는 뭐라고 불러요? 내가 정해. 미란이 생각했습니다. 서연이로 할게요. 하지만 미란이도 잊지 않을게요. 좋아. 병원장이 딸을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할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납골당이었습니다. 할머니 사진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 진짜 가족 찾았어요. 아빠도 있고 언니도 생겼어요. 할머니가 바라던 대로 꽃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할머니가 없었으면 전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손을 모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다음 날 병원장이 가족 모임을 열었습니다. 병원장 집이었습니다. 서연, 수진, 이모가 모였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자, 다들 앉아. 병원장이 말했습니다. 네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건배하자. 잔을 들었습니다. 서연이 돌아온 것을 축하하며, 그리고 수진이의 새 출발을 응원하며,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건배. 잔이 부딪혔습니다. 따뜻한 소리였습니다. 식사를 했습니다. 서연아, 이거 먹어봐.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거야. 병원장이 반찬을 덜어줬습니다. 맛있어요, 아빠. 수진아, 너도 먹어. 네, 아버님. 이모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모이니까 좋네. 그러게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서연이 수진을 봤습니다. 언니, 의원 잘 되고 있어요? 응. 환자가 많진 않지만 보람 있어. 나도 도우러 갈게요. 정말? 네. 저도 간병 경험 많잖아요. 둘이 웃었습니다. 병원장이 두 딸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은희야, 우리 딸 돌아왔어. 그리고 딸이 하나 더 생겼어. 마음속으로 돌아가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행복해. 정말 행복해.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병원장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산책했습니다. 아빠,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 봄이 왔어. 벚꽃이 피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예쁘다. 서연이 꽃잎을 받았습니다. 병원장이 딸을 봤습니다. 서연아. 네. 행복하니? 서연이 웃었습니다. 네, 아빠. 정말 행복해요. 다행이다. 두 사람은 계속 걸었습니다. 수진의 의원도 잘 되고 있었습니다. 환자가 늘었습니다. 선생님, 여기 동네에서 제일 친절하시다며요? 과찬이세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서연이 자원봉사를 왔습니다. 언니, 도와줄까요? 그래, 고마워. 둘이 함께 일했습니다. 환자를 돌봤습니다. 두 분 자매세요? 환자가 물었습니다. 네.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진짜 자매예요. 수진이 서연을 봤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뭐가요? 진짜 자매라고 해줘서. 서연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한 말인걸요. 어느 날 서연이 피아노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왔습니다. 오늘은 이 곡 해볼까요? 쇼팽 녹턴이었습니다. 서연이 건반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손이 기억했습니다. 25년 전의 감촉을. 음악이 흘렀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슬프기도 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병원장이 문 밖에서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희야, 들리니? 우리 딸 피아노 소리. 서연은 의대 복학을 결정했습니다. 아빠, 다시 공부하고 싶어요. 좋아. 응원할게. 25년 만에 복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나이도 많았습니다. 48세였습니다. 같은 학년 학생들은 20대였습니다. 언니, 왜 의대 오셨어요? 꿈이었거든. 의사가 되는 게 멋있어요. 서연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새벽까지 책을 봤습니다. 시험을 봤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아빠, 통과했어요. 잘했어, 딸. 병원장이 딸을 안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이 졸업했습니다. 의사 면허를 땄습니다. 50세였습니다. 늦지 않았어. 병원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서연이 수진의 의원에 합류했습니다. 언니 같이 일해요. 정말? 네. 서연 수진 의원 어때요?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좋아. 간판을 새로 달았습니다. 서연 수진 가족의원. 두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병원장도 함께 했습니다.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5년 후 병원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편안한 죽음이었습니다. 잠들듯이 갔습니다.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서연아, 수진아, 사랑한다. 저희도 사랑해요, 아빠. 두 딸이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병원장은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에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환자들, 직원들, 친구들. 좋은 분이셨어요. 그러게요. 서연과 수진이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일장이 끝났습니다. 병원장은 아내 옆에 묻혔습니다. 엄마 옆이 좋아하실 거야.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럼 두 자매는 묘지 앞에 섰습니다. 꽃을 놓았습니다. 아빠, 편히 쉬세요. 사랑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서연과 수지는 의원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환자가 많았습니다. 선생님들 정말 친절하세요. 동네 주치의 같아요. 두 사람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여자가 의원에 왔습니다. 25세쯤 되어 보였습니다. 선생님, 상담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 기억이 없어요. 3년 전부터. 서연이 멈칫했습니다. 기억 상실이신가요? 네. 사고를 당했는데 그 전 일은 하나도. 여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네. 저도 같은 경험이 있거든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기억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새로운 삶을 만들 수 있어요. 여자가 서연을 봤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날 저녁 서연은 수진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언니, 오늘 환자 있었잖아요. 응,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러게,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 우리가 도와주자.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서울 하늘에도 별이 있었습니다. 언니, 응, 행복해요? 수진이 생각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저도요. 서연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계속 이렇게 살아요. 그래. 두 자매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25년의 공백, 25년의 아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시간도 아픈 기억도 모두 우리를 만드는 조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따뜻한 말씀 남겨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